안녕하세요. 맨사가 알려주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 1월 25일입니다. 첫 번째 뉴스. 테슬라가 0.1% 상승해서 143.8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테슬라가 많이 올랐는데요. 차트를 보면 이전 저점보다 현재 저점이 더 높게 지지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진입했거나 떨어지더라도 아마 전저점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추세적인 걸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근데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분석은 어차피 5대5인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테슬라가 25일에 22년 4분기 및 20년 전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때 이제 지주들의 Q&A를 받습니다. 현재 상위 3개 질문은 최근 가격 인하 이후 테슬라 자동차의 총 마진과 평균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4680 배터리 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솔라루프 제품에 대한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 테슬라 실적 발표는 이게 컨퍼런스까지 하면은 시간이 꽤 한 1시간 반 정도로 좀 길긴 한데 챙겨보시길 권장드리고, 영어라서 힘드신 분들은 동시통역으로 정리해 주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니잼이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챙겨보는 편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기가 네바다에 36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현재도 기가 네바다를 운영 중인데 이렇게 확장 소식이라고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론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기가 네바다의 목표는 35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참고로 2013년도 전 세계 모든 배터리 회사의 배터리 총 생산량이 30기가와트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가 아마 2014년이었을 건데요. 그때 테슬라가 작년에 모든 배터리 회사들이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목표치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다 이제 그때 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미친 짓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배터리 회사들이 전체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겠다고 한 거니까요. 솔직히 좀 호황된 얘기라고 많이 받아들여졌지만 그때 세웠던 이 35기가와트시라는 목표가 2020년에 실제로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이곳에 투자된 금액은 62억 달러고 5.4 밀리언 평방미터에 1만 1천 명 직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게 1단계, 그러니까 페이지 1이고 앞으로 페이지 2, 페이지 3가 나올 것이라고 좀 암시를 했는데, 일론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두 번째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과 같은 에너지 공급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에너지 공급원이 매 시간, 매 환경마다 똑같이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 1단계 기가 네바다가 이제 에너지 저장 시설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고요. 여기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2억 달러를 투자해서 현재 직간접적으로 매년 60억 달러 이상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100%라는 거죠. 내가 투자금 대비해서. 직접적인 이익만 해도 30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뭐 2년 운영하면은 내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계속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기가 네바다 이외에도 기가 팩토리는 대부분 이렇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구 매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주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2단계 기가 네바다는 방금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보수적으로 36억 달러를 투자해서 3,000명의 직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일론은 실제 투자 시에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지에서 대부분은 테슬라 세미트럭을 만들기 위한 공간이고, 그중 되게 좀 일부 부분은 4680 배터리 생산을 만들기 위한 공간인데, 그 작은 공간에서 100기가와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게 뜻하는 거는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을 습식 공정에서 건식 공정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도 말한 내용인데, 배터리가 원래는 습식 공정,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생산 시설이 말도 안 되게 건식 공정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식 공정의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건식 공정이라는 게 말이 쉽지 사실 좀 만들기 어려운 거라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발표한 자료에서 이 작은 공간에서 100기가와트시를 만들겠다고 한다는 건 테슬라가 건식 공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일론은 이 100기가와트시는 시작에 불과하고 배터리 데이 때 말한 것처럼 뭐 2테라바이트, 3테라바이트까지 올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물용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말했죠. 근데 세미 트럭, 그러니까 전기 화물용 트럭은 성공했습니다. 지금 패시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근데 이 세미 트럭이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건 1%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탄소 배출에서는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은 전기 트럭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했는데요. 일론이 만약에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은 전체 차량에서 1%만 차지하는 전기 트럭에다가 굳이 역량을 쏟을 필요가 없죠. 어, 탄소 배출에서 20%나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전기 트럭이라는 걸 목표로 삼아서 지금 그걸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발표에서 주지사는 일론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일론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너무 공을 많이 받고 포커싱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공은 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한테 공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론이 트위터에 쓴 글이나 그 글을 인용한 여러 언론들을 보면은 사실 일론이 좀 괴짜거나 사기꾼이라는 인식을 많이 받으실 건데요. 제 주변에서도 일론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사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같이 테슬라를 투자하거나 일론을 추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론의 인터뷰나 이런 발표 영상을 챙겨 보셨을 텐데, 그러나 아마 좀 일론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실 겁니다. 일론은 제가 봤을 때 누구보다 인류의 적이고요. 동시에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사업가적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이 만약에 일적으로만 이 사업을 대했다면, 그러니까 인류애적인 마인드가 없다면 굳이 전기 트럭은 안 했을 것 같고요. 전체 차량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른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델에 집중해서 아마 제품도 좀 비싸게 팔고, 뭐 전기차 특허도 아마 개방을 안 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타 기업과 같이 흘러갔을 텐데, 일론은 뭔가 자기의 인류애적인 궁극적인 목표인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 돈보다는 진짜로 인류애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발표 영상 몇 개만 챙겨봐도 아마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좀 사업가적인데, 이거는 아마 일론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뭐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한 일화가 있는데요. 일론이랑 9년 동안 이제 일을 같이 한 비서가 있는데, 그 비서가 이제 연봉을 올려달라고 말하자 일론은 한 3주간 휴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휴가 다녀오니 그 직원은 잘렸는데요. 왜냐면은 그 직원 없이 일해봐도 아무 일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일론이 좀 우리 입장에선 잔인하다, 뭐 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이제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이게 사업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가 뭐 애정이 없냐, 뭐 소시오패스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그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진짜로 인류애적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와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되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을 많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